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준의 5월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섰죠. 그런데 증시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 더 주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하락 마감했는데 우선 이번 5월 FOMC 성명문 지난번과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변한 것부터 살펴보죠. 지난달까지 성명문에 있었던 긴축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 내부의 물음표가 나왔습니다. 3월 FOMC 기준금리 결정문에 있었던 2% 물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5월 FOMC 성명서에는 이 문장이 추가적인 정책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등의 후행적인 영향을 끼치는 통화정책에 누적된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는 문구로 조금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긴축정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실제 이번 금리 인상 결정 자체는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단행이 됐지만 회의 내부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인사들도 있었다는 게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여전한 연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FOMC 직전인 이번 주 초에 부자들의 은행이라고 불렸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무너진 뒤에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튼튼하다라는 문장은 지난 3월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튼튼한 고용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라는 경제 상황 평가도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추가 긴축에 대한 연준의 확신이 줄었으니까 성명문만 봤을 때는 3월보다도 오히려 더 비둘기적인 입장문으로 보이는데요. 왜 시장은 이런 소식에 환호하지 않은 겁니까? 일단은 오늘 FOMC 기자회견 이후에 월가 분석가들이 조금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분석도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고 유난히 유보적이었던 제롬 파월의 말에서 시장의 흐름을 이끌 단서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성명문만 놓고 보면은 큰 틀에서 잠재적인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읽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믿기에 많은 의심스러운 부분도 남겨두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경로의 상방과 하방을 이번 FOMC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모두 열어놨습니다. 5월 FOMC 마무리된 뒤에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연준이 앞으로 현재 금리 수준 유지할 것 같다라고 봤지만 월가의 증권 경제 매체 밸런스가 잡은 헤드라인은 파월은 추가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월가가 왜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건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봐야겠는데 비둘기적으로 해석 가능한 금리 결정문 발표 이후에 성명문 발표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장에서는 통화 정책이 최종 금리에 거의 다 도달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건 뒤집어 보면은 아직 다 오지 않았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직 연준의 긴축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렇게 금리의 상방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 반대로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모습도 지웠습니다. 이번에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진 부분 가운데 하나는 연내 금리 인하 정말 없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된다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붙기 시작했죠. 이번 기자회견만 놓고 보면 사실 시장의 정책 방향성을 알리고 소통을 하려는 모습보다는 원론적인 태도로 조금 민감한 질문 좀 빠져나가려는 모습도 사실은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챗GPT의 대답을 읽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하지만 이런 원론적인 발언을 내놓은 제롬 파월 의장의 태도를 비난하기 전에 그런 태도 자체가 보이는 함의를 좀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통상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문이 비둘기파나 매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조금 해석이 가능할 때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성명문에 나온 성향과 약간 반대되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은 그런 기술적인 멘트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고충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일부 후회가 없지 않다는 답변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소통을 강조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FOMC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더 높인 셈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의 경제 방향성이 불분명할 수 있다, 변수가 좀 더 노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겠죠. 파월 의장은 이번에서도 데이터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이 데이터 의존, 방법론만큼은 분명하게 했는데, 만약에 들어오는 지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면 그만큼 정책 결정이 어려워지겠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일부러 시장에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연준 입장에서 방향성을 확정하게 하는 변수들이, 확정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